2019년 2회 기계정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자, 공합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공합모터의 특징은 그 공합의 특징과 거의 같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공합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우선 공합은 배기소음이 굉장히 크죠. 배기소음이 클 수밖에 없죠.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급속배기 밸브나 이런 것들 속도 조절 밸브가 작용될 때도 굉장히 배기될 때 배기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2번 모터 자체 발열이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3번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으며 제어성이 좋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합과 유압의 차이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고 제어성이 좋은 것은 이것은 유압에 대한 설명이죠. 자, 3번은 유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도 안전하다.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이것도 유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의 위험성은 유압이 있지만 공합은 폭발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서도 안전하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유압 실린더를 선정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우선 유압 실린더를 선정할 때는 우선 행정 길이, 자, 얼마만큼 이제 실린더가 전진하고 후진할 수 있는지 그 행정 길이를 따져봐야 되고요. 설치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직으로 할 것인가, 수평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유의를 해야 되고요. 튜브 안찌름,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튜브 안찌름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주의해야 되겠죠. 실린더 석상은 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4포트 3위치짜리 방향제 밸브 중에 텐덤 센터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우선 4포트 3위치라 하면 포트는 이렇게 사각형 안에 관로의 수죠. 하나, 둘, 셋, 넷, 4포트고 이 사각형의 개수가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세 개가 위치이므로 4포트 3위치 방향제 밸브입니다. 텐덤 센터형, 그 중에 텐덤 센터형은요, 이렇게 A, B가 작업 포트인데, 이 부분이 전진할 때 그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고, 후진 포트로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A, B는 작업 포트, P는 공급 포트, 그리고 T는 탱크로 가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덤 센터형은요, 이렇게 A, B가 차단이 되고요, 펌프 측과 탱크 측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되자마자 탱크로 흘러가는 거죠. 이 뜻은 공급되자마자 탱크로 흘러간다는 뜻은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펌프를 무부하시킬 수 있다라는 설명은 맞고요. 자, 센터 바이패스형이라고 한다. 지금 공급되자마자 탱크로 보내는 것이 센터 바이패스형, 이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실린더를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임의의 위치가 이 가운데죠, 가운데. 그래서 3위치짜리는 모두 임의 위치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 맞는 설명이고요. 중립 위치에서 에어 액추에이터 배관에 압력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압력은 우선 방향제 밸브로 우선 배관에 압력 걸어놓게 하고 임의 위치에서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배관의 압력이 걸리지 않느냐? 걸려 있죠. 임의 위치에 정지시킨 것뿐이니까요. 이거를 배관의 압력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이 작업 포트가 이렇게 T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거는 다른 이제 텐덤 센터형이 다른 종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배관이 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의 밸브 명칭은, 여기 지금 작업 포트 A, B가 있고요. X 포트가 있네요. 자, 이 X 포트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것은 체크 밸브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파일럿 체크 밸브인데요. 파일럿 체크 밸브라고 하는데, 이 파일럿 체크 밸브가 있는 이유는요, 자, 우선 체크 밸브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유체가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이쪽으로만 갈 수가 있죠. 근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쪽으로 흐르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체크 밸브의 방향을 바꿔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외부 조작을 통해서 이 체크 밸브의 방향을 바꿔 주게끔 할 수 있는 밸브가 이 파일럿 체크 밸브인 것입니다. 그럼 포트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외부 조작이 있어야기 때문에 그게 X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공유합 기호의 명칭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게 괄로가 되겠고요. 괄로. 자, 이 부분, 이게 여기 삼각형 부분은 이제 동력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은 유압이고요. 자, 색이 없는 거, 비어 있는 것은 공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유압이죠. 유압. 여기서 지금 동력원이니까 펌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유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공압 펌프와 유압 펌프, 자, 유압 모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압 모터를 보시면 여기 지금 유압이고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관로 중에 짧은 줄임 기구로 자, 면적을 줄인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교축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교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오리피스와 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리피스와 초크. 자, 오리피스는 단면 치수에 비해서 단면적으로 줄인 길이가 짧은 경우 교축을 얘기하고요. 초크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으로 줄인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해서 긴 경우 교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짧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오리피스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공합 회로에서 얻어지는 압력보다 큰 압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압력보다 큰 압력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압력을 증가시켜 줘야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기비어라든지 어큐뮬레이터, 여기 해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큐뮬레이터는 뭐 축압기죠. 보통 뭐 탱크의 보조 역할도 해주고, 뭐 맥동도 흡수해주고, 뭐 이런 것들 역할을 해주는 축압기가 되겠고요. 뭐 하이드롤릭 체크 유닛은요, 유압 유닛이죠. 유압 유닛 밑에 있는 그 유압 유닛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실린더의 속도 제어 방식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도 기호만 잘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이 체크 밸브와 이게 스로틀 밸브예요. 자, 체크 밸브와 스로틀 밸브를 합치게 되면 이것은 속도 제어 밸브, 즉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가 됩니다. 일반 유량 제어 밸브가 되고요. 그래서 체크 밸브의 방향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체크 밸브 방향을 보시면 이쪽으로 지금 체크 밸브가 있다면 흐르지 못하는데, 여기 지금 교축 밸브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체가 흐른다고 하면은 전진이겠죠. 우선 전진. 그래서 이쪽으로 흘렀을 때 유체 양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자, 유체 양을 조절한다는 것은 속도를 제한다는 뜻이므로 전진 속도를 미터 인 방식으로, 자, 미터 인 방식과 미터 아웃 방식의 차이는요. 자, 미터 인 방식은 이 액추에이터, 즉 실린더로 들어가는 유체 양을 제어하는 거고요. 미터 아웃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액추에이터에서 나오는 유체 양을 제어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우선 체크 방향이 이쪽 실린더 쪽이니까요. 들어가는 유체 양을 제어하겠죠. 즉 미터인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전진시니까 지금 전진시 미터인 방식, 답은 3번이 되겠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우선 실기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점성계수의 단위로 옳은 것은 점성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 유체 중에서 그 흐름에 따른 두 개 평면 사이의 점성에 의한 작용으로 생기는 마찰력 F는 이면의 면적 A와 유속의 V의 흐름의 수직인 Y 방향의 속도 9배 델타 V per 델타 Y에 비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점성계수는 여기 뮤를 나타내는데요. 점성계수. 자, 이것을 나타낼 거면, 자, 이게 단면적이니까 이건 미터 제곱이 되겠고, 이거는 속도 구배라고 했으므로, 자,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Y라고 하는 것은 뭐 미터가 되겠죠, 미터. 자, 그러면 이것을 다 넘기겠습니다. 자, 점성계수는, 자, A 델타 V 델타 Y 분의 F가 되겠죠. 자, 그러면 F는 뉴턴이 있고 단위 여기 A니까 미터 제곱 퍼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나누기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이 S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한 식을 올리면, 자, 점성계수는, 자, F, 뉴턴, 단위요. 그리고, 좀 헷갈리니까요. 좀 기호를 빼고 그냥 단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뉴턴이고요. 분모는 여기 미터 제곱이 남고, 그리고, 퍼 S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자, 미터 제곱 이렇게 되죠. 자, 뉴턴 곱하기 S 그러니까 세크죠. 자,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답은 뉴턴을 다르게 얘기하면 킬로그램 중으로도 얘기할 수 있으므로 킬로그램 중 그 세크 퍼 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이걸 보기에서 골라오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압펌프 운전 시에 점검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작동의 온도는 유온계로 점검을 하고요. 자, 오일탱크 속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3번은요. 자, 유명계를 이용해서 작동류의 점도를 점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작동류의 점검은 자, 유동점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유동점. 그래서 유명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 유명계는 이게 얼마만큼의 유체가 있는지 그 수위를 나타내는 것이 유명계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작동률 점도를 이렇게 점검할 수 없겠죠. 배관의 연결부가 완전히 연결되는지 확인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선형 스텝 모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나와 있는데요.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자, 선형 스텝 모터에 대한 구성 요소 그림인데요. 여기 가운데 회전자가 있고 여기 바깥에 스테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주는 스핀들이 있고요. 스핀들. 자, 보기에서 보시면 스핀들 있고요. 자, 고정자 코일 있고요. 고정자 코일. 고정자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테이터를 얘기합니다. 스테이터. 고정자 코일. 회전자. 자, 연구 자석이 있었죠? 답은 인덕터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닌 것은 자, 유량 제어 밸브, 압력 제어 밸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우선 유량 제어 밸브는 속도를 제어하는 그 밸브로서 자, 교축 밸브, 그리고 일반인 유량 제어 밸브, 요것은 뭐 체크 밸브랑 교축 밸브를 합친 밸브였죠. 그리고 급속 밸브 세 가지가 있고요. 압력 제어 밸브로는 뭐 릴리 밸브, 강압 밸브, 시퀀스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있겠습니다. 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자, 체크 밸브와 자, 릴리 밸브를 합친 밸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로 올라가서 자,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닌 것은 자, 소스 밸브 맞죠? 시퀀스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급속 밸브 맞고요.
속도 제어부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기능 다이어그램과 동작이 같은 것은 자 여기 S1 S2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S2입니다. 자 S1과 S2 중 입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이 나오므로 이상이면 1 이상이면 나오므로 5회로와 같겠네요. 병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폐회로 자동 제어 시스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외란 변수의 변화가 적다. 폐회로 자 외란 변수의 변화가 많죠. 폐회로니까요. 폐회로는 개회로와 차이점이 있는데 개회로와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 폐회로는 피드백 제어입니다. 피드백 제어. 피드백 제어이기 때문에 외란 변수가 굉장히 많고요. 작은 에너지로 큰 에너지를 조절한다. 네, 들었고요. 외란 변수에 의한 영향을 제어할 수 없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출력 신호의 일부가 시스템에 보내줘 오차를 수정하는 피드백 통로가 있다. 자, 피드백 제어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시퀀스 회로라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제어 그 시퀀스 회로라고 하는데요. 이 시퀀스 회로가 개회로와 같은 의미죠. 시퀀스. 그리고 반대 의미로는 폐회로, 피드백 제어, 되먹임 제어가 있겠습니다. 15번입니다. 열전대에 사용하는 열전쌍의 조합이 틀린 것은 열전쌍의 조합 이렇게 보시면 자 구리 콘스탄탄, 뭐 철 콘스탄탄, 크로멜 알루멜, 백금 로듐 백금, 크로멜 콘스탄탄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가끔 나오니까요. 이거 좀 한번 눈에 익도록 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자 구리 백금이 아니죠. 구리 백금이 아니라 구리 콘스탄탄이겠네요. 콘스탄탄. 자, 크로멜은 뭐 알루멜 크로멜 콘스탄탄 둘 다 있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설비의 효율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로스 중에 속도 로스에 속하는 것은 자, 속도 로스는 뭐 속도 저하 로스가 있는데요. 이론 사이클 시간과 실제 사이클 시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로스로서 여기서 지금 보기 중에서 속도 로스는 공정과 순간 정지 로스가 이 속도 로스에 속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고장 정지 로스는 뭐 고장 로스에 속하겠고요. 작업 준비 조정 로스는 뭐 작업 준비 조정 로스, 그리고 초기 유동 관리 수율 로스, 이건 초기 수율 로스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제품의 생산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여기 FMS 이거 그 약자만 알면 뭐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MX, 자, 플렉시블, 자, 매니팩처링. 밑에 약자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 자, FMX. 자, 여기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연성. 플렉시블이 유연하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연하게 라고 나와 있으면 FMX로 찍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FTL, 뭐 LCA는 뭐 로우 코스트 오토메이션, 뭐 MRP는 뭐 Material Requirement Progra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로드 커버와 피스톤이 연결돼서 피스톤 출력 및 변이를 외부에 전달하는 공합 실린더의 구성 요소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로드 커버와 그 피스톤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죠. 외부에 전달한다고 했으니까요. 여기 외부와 내부 경계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 피스톤 로드가 출력 및 변이를 외부에 전달하는 공합 실린더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피스톤 로드. 자, 외부와 내부의 경계선에 있는 것. 자, 피스톤 로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블리드 오프 방식 회로에서 점선 안에 들어갈 기호로 적절한 것은 블리드 오프 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실린더로의 유입 유량을 바이패스로 조절하는 것으로서 실린더로 유입한 직에 실린더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유량제 밸브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다가 스로틀 밸브를 규축 밸브를 연결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기 중에서 스로틀 밸브에 대한 기호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체크 밸브였죠. 체크. 자, 그리고 4번이 자, 규축 밸브가 되겠습니다. 3번은 뭐 강압 밸브가 되겠고요.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능동 센서가 아닌 것은 20번이 참 이게 좀 애매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능동 센서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전자기 에너지를 쏘아서 센서로 돌아오는 분사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신호 전자기파, 레이더 등이 뭐 능동 센서에 속합니다. 자, 수동 센서라고 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통해 반사되는 정보를 수신받아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전자광학 센서, 적외선 센서 등이 수동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미스터나 뭐 치곤 저항체, 스트레인 게이지 이런 것들은 능동 센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포토다이오드는 뭐 반도체 다이오드 일종으로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그런 용어로서 이거는 능동 센서가 아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